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광주광역시의 대표 서원 월봉서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곳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1527년에 태어나셨던 고봉 기대성 선생님이 사후입니다. 그분의 너무나 충정어린 마음과 학문의 깊이를 널리 전파하고자 이 서원이 완성됐는데,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후에 후학들이 건의해서 효종대왕이 사액을 내렸습니다. 액자를 내렸다고 해서 사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분의 우리 고봉 기대성 선생님의 인품이 빙월설월, 마치 얼음 같고 눈 같은 그런 깨끗함을 간직했다 해서 여기를 빙월땅이라는 사액이 적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광주광역시의 대표적인 서원이면서 가장 보존이 잘 돼 있고 깨끗하기로 정평 나 있는 그런 명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서는 이곳을 대표 서원이라고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전라남도에 있는 3대 고택 중에서 보길도의 고산 윤손도 선생님의 세연정, 그리고 우리 여기 월봉서원, 다음에 또 담양의 소세원, 이런 데를 대표 명당이라고 일컬어진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봉 기대성 선생이 여기에서 직접 사신 건 아니지만은 얼마나 학문이 뛰어났으면 이 서원을 지어가지고 후학들을, 여러분들 상당히 궁금하시죠? 서원이 뭔가? 서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에 사립학교, 그리고 향교는 그렇죠, 공립학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이제 건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거는 놔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정치만 느끼셔도, 고봉 기대성 선생님의 정치만 느끼셔도 좋지 않을까. 고봉 기대성 선생님은 호가 고봉이죠. 바로 이 뒤에 있는 산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고봉산이라고 헷갈릴 수도 있지만은 경기도 고양에 있는 고봉산에 그 산 이름에서 따가지고 호를 고봉이라고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봉 기대성 선생님은 행주기시입니다. 그래서 고봉이라는 호를 고향에 있는 고봉산에서 따왔고, 이 뒤에 있는 산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유명한 백우산입니다. 백우산이어서 바로 내려오는 저 옆에 있는 정자도 백우정이라고 이름을 짓고, 바로 이 밑에 광곡,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곡마을 러브시를 행주기시의 본손, 행주기시의 본산, 그래서 장성,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창, 광주 이쪽으로 해서 바로 고봉 기대성 선생님의 전부 다 선조들이나 후손들이 자리를 잡고 지금도 호남의 명적으로 거듭나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자, 옆에 있는 저 장판각도 보시죠. 장판각은 고봉 기대성 선생님의 대표 논작이었던 논사록이라든지 주자문록 같은 것이 보관되어 있는 그런 것을 옛날에 간행했던 그런 장소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런 장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옛 선현들의 숨결을 느끼는 것도 하나의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냥 서원만 기냐? 광주광역시에서 지정했던 기념물 제9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주광당인 빙월당, 주광당이라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 술 먹는 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운데 주체가 되는 강당이 뜻입니다. 빙월당, 그 다음에 정안문, 숭덕사, 존성제, 그 다음에 명성제, 장판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월봉서원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고봉 기대성 선생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봉 기대성 선생님이 누구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1527년에 태어났던 바로 고봉 기대성입니다. 태계 이황하고는 26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째요? 두 분의 그 두 분 때문에 조선 성리학의 기틀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실력이. 사단칠정 알죠? 여러분들 사단칠정, 그 사단칠정의 단초를 두 분이
약 13년 동안 120여 통의 편지를 왕복에서 주고받아가지고 학문의 정수를 이루었던 그 사상이 바로 사단 칠정이죠. 사단이 뭐인지 아세요 혹시? 태권도 뭐 3단 4단 아닙니다. 인간이 보존하고 있을 4가지 단서. 예, 우리가 뭐라 해요? 그러죠. 부끄러우면 수호지심. 나오잖아요. 막 사양지심. 막 그러죠. 시비지심. 이런 종류를 보고 사단이라 그래. 칠정이라는 게 뭔 7가지 정이요? 그러죠. 희노, 애구, 애오, 욕. 뭐 기쁨, 두려움 막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 그건 뭐 장하게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니까 제가 그런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장하게 잘 설명 안 해도 아무튼 태계 이양과의 논쟁 이런 걸로 인해서 예 나중에는 어째요? 고봉 기대성 선생보다 9년 후배가 누굽니까? 율곡이요. 이런 분들이 성리학적 가치와 철학을 정립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뛰어난 거죠. 그래서 태계 이황 선생은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보다 6살밖에 더 안 적은 재봉 고경명 선생이 제자입니다. 그 시험도 같이 봐왔고요. 예, 문과 장원, 또 을과 장원 이런 실력을 거둔 두 분입니다. 그 지금도 행주기 씨, 그 다음에 우리 장은고 씨, 장은고 씨는 제주고시 작은 집이죠. 제주고시 이런 데가 명문으로 대한민국의 명문 거족으로 칭송받는 이유가 이런 거유들이 뛰어난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째요 지금도 아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다 그러면은 자랑스럽잖아요. 예. 아 우리 할아버지는 그런 분 안 계신데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 하면 돼. 내가 이제 그 할아버지가 돼야 쓰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올봉서원은요 여러분들 어째요 고봉 기대응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7년 뒤에 1578년에 호남의 유성들이 모여요. 그래갖고 어째요 잊지 못하니까 망천사라는 사당을 세웁니다. 이때부터 올봉소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1654년에 여러분들 효종 있죠. 효종. 그러죠. 세자 때는 복림대군이라는 그분이 왕이 돼가지고 액자를 내려줘요. 이걸 보고 사액소원이라 그래. 그래서 사액소원을 넣으면서 그때부터 소원의 규모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868년에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웅을 알죠. 이하응. 그분이 소원 7패령에 내려버려. 전국에 너무 많으니까 소원을 싹 없애봅니다. 그래갖고 문을 닫아버려 싹. 그러다가 1941년에 오늘날의 모습으로 빙월당부터 새로 짓고 또 78년에는 사당하고 장판각 우리 막 책 찍어내는 곳 있죠. 복원하고 그게 장판각이에요. 거기다가 내산문, 외산문을 건립하죠. 예. 가운데는 평상시에 겁나게 이렇게 열어놓고 않고 막 무섭게 막 자체적으로 불죠. 거기는 제사 지낼 때 신이 왔다 갔다 한다 해요. 또 왕이 오면은 그 문을 열어요.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거기를 보고 신도문이라고 그래. 신도문. 거기는 평상시에는 안 열어져 있어. 이거는 향교나 소원이나 다 동일합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외산문은 바깥에 있는 그 글자로 그대로 바깥에 있는 세 개의 문인데 바로 올봉소원의 입구라고 생각하면 돼. 다른 향교 같은 데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통과하면 어째요? 이제 본관에가 빙월당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빙월당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가 존성제하고 명성제가 있잖아요. 여기 오늘날의 기숙사라니까요. 이게 명성제하고 존성제를 딱 보면은 나를 살펴보고 새로운 어째요? 정성을 밝게 드러내는 집. 그래서 명성제. 내 마음을 보존하는 올바른 마음을 보존하는 존성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어째 기념물 구워있던 우리 빙월당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빙월당에 모여가지고 가운데 어째요? 그 주광당에 모여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같으면 어째요? 교실 대강당이라고 보시면 돼. 거기에서 이제 빙월당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어째요? 매년 3월하고 9월에는요 고봉 기대 선생을 모시는 춘향, 봄에니까 춘향제, 가을에니까 추향제. 아까 뭐 이몽룡하고 춘향이 뭐 사랑 이야기 했는데 그 춘향제가 아닙니다. 춘향이가 아니요. 봄에 향을 드린다고 해서 춘향, 가을에 봄을 제자를 드린다고 해서 추향. 이렇게 업적을 기르는 추모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록물을 저장하는 것이 바로 올봉소원의 꽃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장판각이에요. 바로 빙월당 오른쪽에 있는지 장판각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 한번 또 이렇게 읽어보지 말고 장판각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러죠. 올봉소원 내 자료를 보존한다겠죠.
바로 고봉 기대성 선생님의 문집을 보고 고봉집이라 그래. 그리고 이분이 썼던 책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논사록이에요. 논사록. 논사록은 뭐예요? 473회라고 돼 있는데 이 판본, 목판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게라. 예. 목판본을 볼 기회가 없다 그러면은 거기 개방하는 날 한번 가서 봐봐요. 아, 저것이 오늘날 같으면 인쇄구나. 여러분 그렇게 알아진다니까요. 아, 인쇄구나 이렇게 대본다고. 그래갖고 와, 이걸로 인사하거든요. 만약에 목판본을 못 보신 분 와서 봐보러. 어디서? 바로 장판각에서. 모르겠으면은 요 밑에 자막으로 전화번호 내가 내드릴게. 아니면 구청으로 물어봐도 되고.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한옥을 보면은 단청 같은 게 얼마나 이뻐요. 예. 바깥에다는 붉은 칠하고 안에는 청색을 한다니까요. 그래 단청이라고 그래. 붉은 땀 불을 청해가지고. 그렇게 이뻐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그런 내적 감성까지 다 간직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한옥이고요. 우리 소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거기 가면은 어른이 돼갖고 엄마가 아기 때 해줬던 그런 손맛을 느끼기에는 그런 감성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그러니까 어째요? 올봉소원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요. 알겠죠? 광산을 떠나는 역사기에 오늘은 여기까지. 감동 있는 뉴스, 줄여서 가민뉴, 광산저널TV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문화예술을 맡고 있는 건국소원의 서상일 훈장입니다. 즐겁게 우리 가민뉴 보시고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창에 또 남겨주시면 대답을 성실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